서서히 시간이 지나고 또 지쳐가고 또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던 상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단점이 커지면서 우리는 맞지 않아 라는 결론으로 헤어지게 되는 게 보통 연인들의 이별의 패턴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연인들은 주로 이 세 가지를 무한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얻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갈등을 만들어 가기도 했어요. 나이와 관계없이 연인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아마도 먹는 것이 아닐까 해요. 우리 오늘 어디 갈까? 우리 오늘 뭐 먹을까로 아마 데이트의 시작을 계획할 거예요. 그러면 이 먹는 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최고의 쾌락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와 하느냐, 누구와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를 먹을 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 연인도 같이 좋아해서 그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 기쁨, 그 행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행복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곱창과 닭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연인은 돈가스와 피자만 좋아한다면 그 두 사람은 그 다른 식성 때문에 아마 몇 번은 괜찮을 수 있어도 만날 때마다 그 맞지 않는 음식 코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순간을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느껴준다면 우리 인간은 이 감정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본능을 채움으로써 느껴지는 그 행복 두 가지가 맞닿았을 때 그 연인은 행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인들이 자주 하는 것은 바로 자는 겁니다. 섹스. 그렇게 기본적인 욕구인 음식을 먹었다면 그 다음 우리 인간이 찾는 쾌락은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이 비슷한 코스를 걸어갈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두 사람만의 은밀한 몸의 대화이기도 하고 또 가장 재미있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놀이가 두 사람이 너무나 잘 호흡이 맞는다면, 그리고 서로가 이 사랑의 놀이를 통해서 만족을 느낀다면 이 두 사람은 음식으로 얻는 그 쾌락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그 사랑의 감정을 극대화로 느끼게 될 거예요. 만약에 한쪽은 만족하고 행복한데 한쪽은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의 행위가 의무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당분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기는 힘들 겁니다. 한쪽이 만족하지 못하면 어느새 그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갈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커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일상의 대화입니다. 서로의 인생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나의 일이 그의 일이고 그의 일이 나의 일입니다. 서로의 일과 서로의 가족과 또 서로의 지인들, 나의 상대가 하는 모든 것에 나도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이어가요. 일상이 통합된다라고 할까요? 어느 때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상대를 인정하고 응원해 주면서 우리는 굉장한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정의 욕구를 상대에게서 서로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편이 있구나. 늘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지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대화가 서로 공감의 대화가 아닌 늘 지적하는 대화, 늘 결론을 내주려고 하는 대화, 늘 상대의 이야기보다는 내 얘기만 하려고 하는 대화로 이어진다면은 아마 그 관계도 어느 순간 한쪽은 늘 답답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또는 서로 공감할 대화가 없어서 만나서 대화는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욕구만 채우기도 바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연인들이 이 세 가지, 먹는 것, 자는 것,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잘 맞으면 이 연인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서로 본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딱히 어떤 불만이 생기지 않고 그 안에서
작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맞아도 굉장히 좋은 관계가 유지될 거예요. 대부분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연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인들은 이 세 가지를 무한 반복하다가 결국은 지루함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다 아는 거죠.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척척 들어맞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헤어지지 않고 연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랑도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매력을 유지해야 돼요. 어떤 매력이냐? 질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익숙해지지 않는 그 잔잔한 긴장감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돼요. 상대가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바로 긴장을 만들겠죠. 그러면 상대가 떠날 수도 있다는 감정이 들면 그 사람에게 지루해할 틈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놓칠까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택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감이 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만들겠죠. 그러면 어느 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예뻐지고 또 더 운동을 통해서 몸매 관리를 하고 이렇게 상대가 더 예뻐지고 멋있어진다면 우리는 늘 긴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럴 때도 이런 긴장감을 느낄 수 있겠죠. 상대가 더 나은 능력, 더 나은 커리어로 점점 가치 높은 사람이 되어갈 때 그 사람이 이직을 하면서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든지 진급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더 지금의 현재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위치로 이동을 할 때 우리는 아마 그 사람에게 약간의 긴장감을 느낄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높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순간은 아마도 그 사람이 지적인 능력, 인격적인 성숙함이 점점 향상될 때예요. 그게 뭐 독서를 통해서든지 인간관계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든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매력 있다라고 느낄 거고 긴장의 끈을 낮추지 않게 될 거예요. 연인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너무나 잘 알게 된 그 사람에게서 점점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 없나?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러한 뻔한 연인의 그런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서 나와 만나는 나의 상대에게 나에 대한 매력을 잃지 않게 하려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외모가 멋있어지고 커리어와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내가 인격적으로 또 지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나의 연인은 나를 잃을까봐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언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기본적인 세 가지 그 욕구가 맞지 않는 연인을 만났다 하더라도 늘 끊임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면 나의 상대를 긴장시키는 나를 잃을까봐 두렵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내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늘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랑이 결코 오래가지 않고 언젠가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붙잡아 두실지 여러분들의 매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 미팅 힐링 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4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